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요즘은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3월 아직 남았는데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작년 동기의 1.5배, 현재까지 5,014건이고 더 늘 거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현상도 설명을 해드리고 거래량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팩트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을 필두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아니에요. 일단 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기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게 부동산 지인 홈페이지에 있는 서울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래 파란색 이게 줄 있죠. 쭉 요 막대기들. 요 안에 숫자도 나오는데요. 이게 거래량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서울 아파트 한 달 평균 거래량을 6천 건을 쓰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고요. 제가 예전에 산정했을 때 이게 팩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6천 건이. 제가 사실 그걸 까먹었거든요. 예전에 다이어리에. 근데 계속 뽑아냈을 때 6천 건이었어요. 6천 건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매매 건수가 늘었다고 되고 있거든요. 늘었대요. 1.5배가 늘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상은 이거예요. 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늘었다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가 지금 역사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적이 없어요. 2022, 2023 이렇게 거래량이 없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000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장기간 지속된 적이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2022년도는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기록을 깨려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가 거의 아예 없어야 돼요. 그리고 경기권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데드캣 바운스, 지금 시장 반등은 가짜다, 더 내려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이해할 때 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는지 그래도 납득이 가능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은 이 거래량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인 거죠.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는 분위기, 살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집을 안 사서 팔고 싶은 사람들이 도저히 못 팔다가 못 이겨서 던지는 시장, 말 그대로 공포의 패닉 시장, 그러니까 패닉셀이죠. 그런 시장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싸게 던지는 분들도 있었고 싸게 던지는데도 못 파는 분들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충 좀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많을 때 한 달에 얼마나 됐죠? 15,000건, 11,000건, 14,800건, 11,000건, 15,000건. 서울 아파트가 거래가 많을 때는 한 달에 몇 건? 13,000, 14,000, 15,000. 적어도 11,000건이 됐었습니다. 그럼 거꾸로 잘 안 될 때를 볼까요? 4,700, 4,800, 3,600. 여긴 정말 안 좋아 보이네요. 1,700. 여긴 정말 안 좋네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안 좋을 때 한 3, 4천 건대. 안 좋을 때요. 아니면 3, 4천, 5천. 진짜 안 좋으면은 1,000건대, 2,000건 미만으로 갔다가 반등하면은 좀 높아져서 10,000건 가까이. 좀 낮을 때는 그래도 6, 7천 가까이에요. 안 좋을 때는 2,000건보다 위, 3, 4천까지 떨어졌다가 3, 4천 떨어졌다가 10,000건 가까이 올라갔다가 3, 4천까지 떨어졌다가 10,000건 가까이 올라갔다가 더 예전으로 가볼까요? 더 예전으로 가면 또 높을 때 또 10,000건 가까이 9,300, 낮을 때는 2,000건. 그러니까 거의 또 낮을 때는 3,000건. 평균을 내보면 거래가 좀 없다. 그러면 한 3,000건. 좀 많다. 그럼 10,000건 가까이. 3,000에서 10,000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평균 거래량이 6,000건이 잡힌다. 한 달에 6,000건 정도 잡으면 된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다 쪼개보셔야 되고 이 예전까지 다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를 평균량으로 잡냐에 따라서 사람의 평균은 다른데 제가 만난 분들은 5,500건에서 6,500건 사이를 좀 많이 쓰시는데 6,000건이 좀 원활해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최근 1년 2022년도 시장을 보시면은 놀라워요. 4,600건. 여기가 사실은 4,600에서 한 3,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한 요 정도가 이제 침체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갑자기 시장이 내려가면서 요때 2021년도 10월 달에 대출 중지를 선언을 했죠. 대선 전에 2,000건 해서 가다가 이제 1,300, 1,020, 900, 682, 560.
560이라는 숫자는 전 거의 처음 보거든요. IMF대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아마 이 숫자를 보려면. 근데 이게 1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총 15개월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2,000건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의 500건, 1,000건도 문제가 아니라 500건대가 포함된 월이 있을 정도로 그 누구도 서울 아파트를 사지 않았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살 수 없거나 아니면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먹은 건데 이런 시장이 1년이 넘게 지속이 됐다가 이제 와서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사가 나왔죠. 기사는 팩트를 근거로 하고 있고 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평균 거래량을 좀 알려주고 이런 현상이 기저 효과 때문에 몇 배인 거지 지금 서울시장이 막 활발하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라고 써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런 기사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팩트를 근거로 하고 싶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첫 번째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려면 여러분 데드캣 바운스 여기서 더 침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이 다시 이렇게 가야 돼요. 일단 전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다시 이 거래량을 돌아가려면은 정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요. 그냥 역사적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이미 작년이 일어난 이 작년 한 해 동안 22년에 일어났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란 이 이벤트는 이미 처음 있는 일이고 굉장히 드문 일이고 이 요인을 따져봤을 때는 금리 발작이라던가 아니면 아시겠지만 대출 중지 그리고 되게 공포심도 되게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겹쳤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만들어진 건데 이게 연속성이 되려면은 그걸 만들었던 이벤트가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더 악재가 터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2년도에 터졌던 악재들은 대부분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SBB 사태를 기반으로 어떤 은행들의 어떤 도산, 뱅크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그건 모르죠. 이게 빵 크게 터지면은 다시 재현은 가능한데 지금 다시 내려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이런 게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올라갔다가 2,000건대까지 갔다가 다시 1,000건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시장이 쭉 이어진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림을 저랑 같이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쭉 만들어져 온 거래량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내려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쭉 처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울 아파트를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에 15개월이라 그랬는데 2년이 지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서 전세를 놓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야 뭐 내가 들어가 거주를 하던 남한테 전세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22년도 1년 동안 거래량이 그냥 이런 거 하나 한 달 거래량이에요. 1년 동안 거래가 된 게 옛날에 한 달 거래량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무도 안 산 거예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전 그래서 지금 데드캣 바운스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말 그대로 서울이랑 경기랑 인천 아파트 시장이 아예 거래가 안 되고 완전 마비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안에 세금이랑 내수 경기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던 이벤트는 또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겨우겨우 거래량 좀 살아나고 시장이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좋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15,000 이거 거래될 때는 가끔 부동산 중개사님들 밥도 못 먹고 일할 때예요. 지금은 뭐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내려간다? 어렵다고 봐요. 긴 장황한 거시경제나 이런 설명이 아니라 거래량이 다시 바닥에 처박히려면은 사람들이 집 살 마음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새 여러분 나가보시면 집을 다시 사세요. 근데 사는 분들 보면은 어쨌건 집이 필요해서 사는 거거든요. 목적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 필요한 마음이 연결돼서 여태까지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멀쩡하게 돌아오던 부동산 시장이 이 일을 겪은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가서 이제 와서 2년, 3년 동안 거래가 이제 계속 없다? 그거는 저는 예상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다가 다시 내려가서 이런 기사에서 거꾸로 거래량이 다시 이제 제로에 가깝다. 아무도 집을 안 산다는 기사가 뜨려면은 저는 정말 특이한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큰 거 있죠. 한국에 막 국민은행이 도산한다. 이런 급 아니고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도 좀 단순하긴 한데 어쨌건 확실한 건 지금 데드캣 바운스라 해서 다시 내려가려면은 거래량이 다시 한번 바닥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거 형태를 매매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된다는 뜻인데 그걸 공급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빌라 집주인들은 도산하고 있고
아파트 집주인들 중에서 전세 놓을 분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생각하는 데드캣 바운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거 설명드리고 싶어서 기사랑 부동산 지인을 좀 같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